전 세계를 여행하는 독일인 커플이 있습니다. 슈테판과 모니크. 수십 개국을 발로 누벼온 이들인데요. 그런데 이 커플, 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무언가가 계속해서 이들 앞에 펼쳐진 거죠. 경주에서 시작해 공주를 거쳐 부산까지 슈테판과 모니크가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경주에 도착한 전날 슈테판과 모니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전거를 빌린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숙소에 던져두고 자전거 한 대씩 끌고 나온 거죠. 봄볕이 쏟아지는 공원길을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뀝니다. 페달을 밟으며 고개를 드는 순간 길 양쪽으로 거대한 고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겁니다. 공원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닙니다. 그냥 도심 한복판 자전거 도로 옆에 왕들의 무덤이 그냥 놓여 있는 거죠. 슈테판과 모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5세기 왕들의 무덤이 도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게 지금까지 가본 어떤 도시와도 완전히 달라요. 경주 구도심은 고분 보존 때문에 건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덕분에 고층 빌딩 하나 없이 어디를 봐도 하늘이 탁 트이는 도시 풍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주 구도심은 낮고 좁고 고층 건물이 없어요. 그게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요. 여기 있으니까 바로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라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분군 사이를 걷다 나온 두 사람, 이번엔 강변으로 향합니다. 잘 포장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강을 따라 끝없이 뻗어 있고 양쪽으로는 산과 억새밭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모니크가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강 건너 산이 보이고 멀리 다리가 보이고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습니다. 페달을 밟으면서도 자꾸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카메라를 들어 담으려 했는데요.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한 강변 자전거 도로 풍경이 모니크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였을 겁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공주로 이동합니다. 백제의 옛 수도 웅진. 공주에서 슈테판과 모니크를 맞이한 건 또 다른 결의 고요함이었는데요. 슈테판과 모니크가 공주에서 들른 곳은 사찰이었습니다. 화려한 단청이 입혀진 전각 안에 석불이 조용히 앉아있고 햇살이 기둥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고요한 풍경. 이런 공간이 입장료 한 푼 없이 도심 공원 안에 그냥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모니크는 정각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는데요. 낯설면서도 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주를 충분히 즐긴 두 사람은 산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좀 특별합니다. 분홍 상의를 입은 모니크, 손에는 핸드백을 들고 바위를 밟으며 올라가고 있거든요. 슈테판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카메라를 들이대자 모니크도 뒤를 돌아 환하게 웃습니다. 핸드백이랑 길거리 신발로 등산하고 있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빗죠? 한국에 오자마자 핸드백을 든 채 바위를 오르고 있는 거죠. 한국에 잘 정비된 등산로가 이런 즉흥적인 산행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슈테판과 모니크는 빨랫방에서 밀린 빨래를 돌리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배가 고파진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맥도널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슈테판이 고른 메뉴는 불고기 버거였어요. 생긴 건 별로인데 맛은 생긴 것보다 훨씬 나아요. 라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경주의 밤이 찾아옵니다. 첨성대 위로 파란빛 미디어 아트가 쏟아지는데요. 1400년 된 석조 천문대 벽면에 21세기의 빛이 흐릅니다. 고대와 현재가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는 것. 경주만이 가진 가장 강렬한 매력이 바로 이겁니다. 슈테판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풍경이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산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부산의 규모를 실감한 건 케이블카 위에서였습니다. 탑승하는 순간부터 슈테판과 모니크의 표정이 달라지는데요.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에 파란 물빛이 펼쳐지고 해안선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선 건물들, 멀리까지 이어지는 초록 산 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산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수많은 산과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도시예요. 그냥 압도당한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이라며 연신 창밖을 바라봤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그냥 눈에 담았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 있는데 부산 케이블카 위에서의 그 몇 분이 딱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감천 문화마을이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마을이 예술 프로젝트 하나로 완전히 되살아난 공간인데요. 지금은 입장 인원을 통제할 만큼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부산의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슈테판이 그 이야기를 걸으면서 직접 들려줍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떠나고 10,000명 정도만 남아있었는데 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아났어요. 골목 구석구석 걸어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감천마을을 걷다 길거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집어든 모니크. 한복 차림의 행인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벌집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는데요. 한 입 먹는 순간 손짓까지 해가며 맛있다는 표현을 쏟아냅니다. 더운 날씨에 감천마을 골목을 걸으면서
먹는 그 순간의 맛은 분명 특별했을 겁니다. 그 다음 향한 곳은 올리브영 안에 설치된 AI 피부 진단 기기였는데요. 화면 앞에 얼굴을 갖다 대면 피부 나이, 모공 상태, 주름 정도까지 자동으로 분석해줍니다. 모니크, 기기 앞에 서더니 처음엔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순간 표정이 확 풀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게 있다면 스킨케어예요. 피부 나이 43세래요. 꽤 잘 나온 거죠? 라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화장품을 사더라도 피부 상태부터 분석하고 추천을 받는 시스템, 그것도 무료로. 한국 뷰티 산업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올리브영 안에 서 있으면 그냥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슈테판과 모니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원래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데 구글 맵이 한국에서 안 돼요. 네이버 지도를 써야 하는데 검색이 어려워서 엉뚱한 곳에서 내렸어요. 그래도 진짜 동네 골목을 걷게 됐으니 나쁘지 않네요. 레몬 커피도 맛있고요. 두 사람은 손에 커피 한 잔씩 들고 골목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길을 잃었는데 오히려 더 좋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해변이 나타났고 파라솔 아래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 커피를 훌쩍이며 바다를 바라보는 이 여유로운 장면, 계획된 여행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부산 재래시장을 찾아갑니다. 길게 이어진 통로, 양쪽으로 생선과 채소와 과일이 가득 쌓인 전형적인 한국 재래시장 풍경입니다. 모니크는 여기서 고등어 구이 정식 한 상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생선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오고 반찬들이 줄지어 깔리는 상자림 앞에서 잠깐 멈칫합니다. 젓가락을 처음에는 어색하게 잡더니 한 입 맛보는 순간 표정이 바뀝니다. 밥에 생선구이에 재미있는 반찬들까지 정말 맛있어요. 라며 감탄했는데요. 다음 목적지는 해동 용궁사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면 기와지붕과 바다가 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용 조형물이 하늘로 솟아있고 그 너머 수평선이 보입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연등이 처마 끝에 매달려 흔들립니다. 모니크는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그냥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슈테판도 옆에서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는데요. 그날 밤 해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함께 무언가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박수를 치고 웃으며 그 순간을 나누는 풍경. 유명 공연장도 아니고 특별한 축제도 아닙니다. 그냥 부산 해변의 밤이었는데 그 안에 이미 충분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슈테판과 모니크도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 모래축제였는데요. 거대한 모래 조형물 위로 화려한 불꽃과 빛의 영상이 쏟아집니다. 모래 위에 펼쳐지는 프로젝션 아트. 이 장면 앞에서 슈테판과 모니크는 또 한 번 말을 잃었습니다. 경주의 고분 위에서 시작된 여행이 부산 바닷가에서 마무리됩니다. 자전거 도로, 등산로, 시장 골목, 감천마을 골목, 길거리 아이스크림, 그리고 밤 해변.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걷는 만큼 보이는 나라거든요. 댓글로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오늘 한국톡톡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진심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